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어제 승무패 상편 업로드 후 하편으로 이어가려 했으나 15일 경기가 많아 승부식 분석 이후 명일 점심 승무패 하편 준비해서 영상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73회차 축구 총 4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노스는 슬슬 수비진의 뎁스가 얇아지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마리노스는 얇아진 수비 뎁스로 인해 수비와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인천에게 패배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컵 대회에서는 마치다에게 1대4로 대패했으며 중원에서의 압박과 역습에 치중하는 마치다와의 상성도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다 역시 최근 니가타에게 중앙 돌파를 허용하며 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마치다는 최근 골을 많이 기록하고 있으며 나상호의 저돌적인 플레이와 히라카와의 찬스 메이킹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이 A대표팀에 차출된 점이 우려되지만 그의 출전 시간이 길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오버와 마치다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마리노스의 수비 라인이 얇아진 상황에서는 마치다 특유의 수비와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마치다도 최근 중앙이 쉽게 뚫리는 모습을 보이며 수비 능력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마치다의 공격력은 상당히 조화롭고 마리노스를 상대로 한 상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마리노스는 수비의 뎁스가 얇아지면서 수비와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마치다는 이러한 마리노스를 상대로 수비와 역습을 잘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마치다는 나상호와 히라카와의 조화로운 공격으로 충분히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마치다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의 최근 경기 흐름은 매우 답답합니다. 박동혁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러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경남은 수비와 공격 모두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박동혁 감독이 말했듯이 팀의 간격 유지가 잘 되지 않아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주는 지난 경기에서 여러 곳에서 발생한 수비 구멍을 메우느라 고생했습니다. 공격에서도 박민서의 활약만이 그나마 돋보였을 뿐입니다. 반면 수원 삼성은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의 첫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변성환 감독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부산의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변성환 감독은 기동성 있는 공격 전술을 사용하지만 중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김현의 제공권과 측면 플레이에 의존했던 염기훈호의 단점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언더와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경남은 간격 유지에 불안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약점은 경기가 풀리지 않는 주요 원인입니다. 수원 삼성 역시 중원을 유려하게 활용하는 팀이 아니며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도 상대의 압박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경기력이 단기간에 크게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남의 수비 불안과 수원 삼성의 중원 문제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저득점과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남은 수비에서 기복이 있는 팀으로 리그 흐름에서 무패와 무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구성하기 때문에 결과에서도 일관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골을 먼저 허용한 상황에서도 이를 뒤집는 저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김종민이 9골로 맹활약 중이며 후반에 주로 교체 투입되는 발디비아의 창조성도 믿을 만합니다. 반면 부천은 득점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지만 전남을 상대로는 난전 상황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능숙합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도합 7골이 나오는 등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아산과의 경기에서도 상대의 뒷공간을 노려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남은 높은 라인을 구축해 대응하는 편이라 부천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부천은 수비가 약한 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맹렬한 공격을 펼치는 안양, 부산, 전남을 상대로 다실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력이 강한 팀들에겐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오버가 유력해 보입니다. 전남이 실점을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역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난전 상황에서는 승무패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부천도 전남의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꽤 훌륭한 득점 싸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은 항상 뒷공간을 높게 두고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특성은 부천에게 역습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난전이 예상되며 전남이 실점을 만회하면서도 경기를 뒤집는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부천이 이를 역습으로 얼마나 공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성남은 안산을 잡아내면서 4연패의 부진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수비 라인에서의 불안정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PK로 실점할 뻔하는 등 수비 조직력의 난조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격에서는 후이즈의 활약이 없으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최철우 감독은 이기영 감독과 다르게 공세적인 플레이를 선호하지만
팀의 공격 패턴은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수비 복귀 속도가 빠르지 않아 뒷문이 열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반면 안양은 A매치 기간 동안 유병훈 감독이 새로운 전술을 준비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 전술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기초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고와 달레이 같은 외국인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고 김훈도 역시 박스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안양은 라인을 올리는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라인을 내리면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부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공격 대 공격의 양상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전력입니다. 이번 경기는 안양이 오버 양상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양이 준비한 플레이가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남 역시 공세적인 플레이를 선보이지만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복귀 속도가 늦는 점은 성남의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남의 수비 라인 불안정성과 안양의 공격적인 전술은 이번 경기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안양은 라인을 올리면서 강한 압박을 통해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성남은 수비 복귀의 느림과 공격에서의 기복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안양이 공격적인 전술로 성남의 약점을 공략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선 승무패 하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